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조항으로 인해 대다수인 동성애 반대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공동대표회장에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문수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JDNA 시스템이 기존 주일학교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으로 오히려 동성애 반대자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역차별 사례와 인권입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최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권유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동성애의 보건상 폐해 등을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처럼 해당 조항 때문에 대다수인 동성애 반대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는 물론이거니와 학내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호모포비아라고 낙인을 찍히고 좀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좀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좀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죄인이다, 범죄 행위자다라는 낙인을 찍힐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성적 지향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도 여럿입니다. 영국 데일 맥 알파인 목사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구금됐으며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 구금됐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 한마디로 범법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차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의 국회의원이 인권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5일 만에 10,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는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역차별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억압하는,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권입법 개정안은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규제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별금지란 이유로 자칫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3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 주무관청을 변경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오현근 앵커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제2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먼저 새로운 임원을 추대했습니다. 교단별로 돌아가며 대표회장 임기를 맡게 되는 연합기관의 특성상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과 기성총회 류정호 총회장, 예장합신총회 문수석 총회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들은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한국교회 연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교단의 공의회와 또 장감연합회로 시작해서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섬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함 그 자체가 권위가 되는 시대,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시대, 민족의 등대가 되는 교회의 시대를 여는데 다음 회기 한교총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가입된 다수의 회원교단이 문체부 소속 법인으로 돼 있고 한교총이 전국 규모의 법인체로서 정부 관련 사업 편의를 위해 주무관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교총 측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법안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교단 간 연합사업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기조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한교총은 이어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공존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이념의 대립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화합하는 국민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대명령을 수행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j-DNA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뜻하는 j-DNA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주일학교 자체를 대체하는 체계입니다. 기존 주일학교와 달리 학년 구분을 없애고 오로지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집중합니다. 교역자는 설교와 영성관리에 집중하고 운영은 부장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찬양과 사회, 전도, 새친구 관리와 같은 분야별 전담교사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세분 박연훈 사무총장은 j-DNA 시스템을 통해 7개 교회에서 5년간 1000여 명의 어린이를 전도한 결실이 있었다며 등록에만 그치지 않고 영적 양육을 통한 정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j-DNA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성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과 소비자의 합성어, 이른바 팬슈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내에서 많은 피해자를 낸 신천지가 중국까지 손을 뻗쳤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세계 1위 검색 엔진 구글, 하루에만 35억 건이 검색될 정도로 사용자가 많고 영향력도 큽니다. 최근 구글의 회원 가입란에 사용자가 성별을 직접 지정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대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IT 기업이 주력 서비스를 통해 제3의 성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가정은 물론 국가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팬슈머, 팬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한 말입니다. 팬슈머의 등장은 과거 좋아하던 대상을 추정하던 문화가 성숙한 소비 문화로 진화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새해 10가지 트렌드로 팬슈머를 꼽을 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소비를 넘어 기업의 제품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입김이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는 팬슈머를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 줄 아는 생산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피해자를 낸 신천지가 이번에 중국까지 진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과 상해를 중심으로 교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동시에 사는 류춘버 씨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요녕성에선 신천지를 불법 사교 조직으로 규정하고 포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단 전문가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중국에서도 이단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도 중국 교회와 협력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6살 난 여자아이가 또래 남자아이로부터 당한 성적인 수치와 폭력을 자연스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외상은 물론 트라우마로 잠잘 때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관의 말대로 가해 어린이의 모습이 자연스럽다면 그걸 보여준 어른의 행동은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 못했다고 부정평가한 응답은 77.8%로 집계됐습니다.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12.7%, 모름, 무응답은 9.5%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부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 최신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전체 범죄에서 조현병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각각 5배, 8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크게 앞섰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들 교회 큐티 선교회 QTM이 말씀 묵상과 공동체란 주제로 제2회 띵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QTM 이사장 김양재 목사는 큐티가 삶에 적용되면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성경 읽기와 묵상, 교회 부흥운동 확산과 평신도 사역자 양성 등 큐티의 유익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강영환 교수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질문하고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신대가 수업에서 동성애를 비판한 교수를 성희롱 혐의로 조사하려 하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동성애 비판 수업 중 학문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학이 이를 성희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신대는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대책위원회에 조사를 기다려달라며 다만 총신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제28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6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목회자 부문의 조암감리교회 박명순 목사, 부흥선교 부문의 용인하늘빛교회 김수읍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실업인상은 애터미 회장 박한길 장로, 평신도 지도자상은 박무헌 대구 글로벌 축복교회 장로가 수상하며 장순옥 강남 임마누엘교회 권사는 여성 지도자상을 받습니다. 특수선교 부문은 박종만 서울 예향교회 목사가 수상합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